오케이, 가시죠 이제. 자, 어제 잘 먹었고 오늘도 이제 뭐 그렇게 어려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조심하고 신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날인데, 일단 아프리카 분들 어서 오시고 유튜브 분들 어서 오세요. 경기가 좀 많아서 좀 대부분의 경기를 그래도 분석하려고 좀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2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빠르게 뭐 지나가는 느낌으로다가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데스부르터 갑니다. 쾰른델 레버쿠젠. 일단 쾰른 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루비치치 빠져있고 전방 쪽에 장신 안데르센이나 뭐 림니오스, 뭐 디에츠, 여기에 공격 쪽에 우트나 요나스 섹터, 뭐 슈버스, 올레센, 여러 선수들이 지금 빠져있거나 불투명이 있어요. 역시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병행의 결과 쾰른이 상당히 좀 빡빡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의 일정을 치렀잖아요. 그 조 안에서의 상황도 상당히 조금 쉽지 않은, 본인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여러 선수들이 지금 좀 누워있거나 상태가 좀 안 좋으면서 최근에 리그에서조차도 시즌 초반의 포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7경기에서 2승 2무 3패, 뭐 10월 중순까지 뭐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힘이 좀 빠졌어요. 마인츠 상대로도 5대0 지고, 호펜 상대로 무캐고 홈에서, 원정에서 프라이브르크 상대로도 아무것도 못해서 솔직히 그런 상황에 상당히 좀 처져 있는 흐름에서 역시나 또 빡빡한 일정인 상황에서 레버쿠젠을 만났는데, 경기는 일단은 50개 혼하시면 됩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벨라라비나 플로리안 비르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아즈문도 역시 여기 아랑귀즈나 전방 쪽에 쉬크가 좀 빠진 부분 조금 아쉽긴 하죠. 물론 이번 시즌 부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 경기를 베팅한다면은 그래도 쾰른은 떨어지는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약간 뭐 낭트가 리그강에서 그렇듯이 상당히 좋은 팀을 이 감독이 만들어 놨습니다만 시즌 초반에 잘했죠. 그러다 역시나 이제 일정 팍팍해지니까 귀신까지 떨어지는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에서, 그래도 조금은 알론소 감독 이후에 이전보다는 물론 일관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성적이 최근에 뭐 직전 경기 유니온이 물론 무너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승을 거두면서 흐름을 좀 바꾼 측면도 있고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래도 레버쿠젠은 찍지 않을까? 배당도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어도바 같은 경우에도 다득점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오바 찍을 바에는 배당이 좋은 승리를 찍을 것 같긴 합니다. 간다면은. 두 번째 레체 대 아탈란타. 레체 이제 수비 쪽에 바르샤에서 쩔이었던 웅티티 빠져 있고요. 아탈은 최근에 루크만 멀고는 공격 자원들이 좀 부진한데 무리에 빠져 있는 부분 조금 아쉽고, 사이드 쪽에 자파코스타 이렇게 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레체는 비비는 팀이에요. 그냥 수비 냅다 박아놓고 이제 완전히 내려앉아서 비비는 상황에서, 지금 아탈란타 같은 경우 루크먼, 그래도 지난 시즌에도 레스터에서도 한창 뭐 바디나 부상이고 메디슨이 부진할 때 루크먼에게 잘해줬던 부분, 역시나 세리에 와서도 지금 상당히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고, 득점에 있어서 전방에서는 거의 혼자 책임지고 있죠. 뭐 자파타나 이런 애들이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에 있어서 가담을 못해주고 있는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리에리 공백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탈란타가 공수 밸런스가 솔직히 좋은 팀이에요 현재로서. 다만 이제 공격력에 대해서는 조금 득점 자체도 좀 집중돼 있고 의문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레체를 상대함에 있어서는 사실 수비적으로 아탈란타가 고전할 만한 그림은 제 생각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아탈이 약간 미는 흐름에서 골을 어느 정도 뽑아줄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득점 보고요. 레체가 무득점 내지 한 골 정도의 기록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아탈란타도 어쨌든 빡빡한 일정에서 지난 경기 또 어려운 상대인 나폴리와의 경기가 있었잖아요. 또 홈에서 패배를 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이나 다음 경기가 인터밀란 상대예요.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했을 때 오늘 경기에는 조금은 실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더욱 그렇기 때문에 저득점. 그리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아탈이 이긴다면은 햄무 보고요. 터진다면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햄무.
이 경기를 아탈적으로 일반승을 찍으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저는 무보다는 햄무 쪽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겠습니다. 다만 마행 가능성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햄무로 조금 더 안전한 접근을 한 거예요. 일반승 찍으나 무승부 햄무 가서 나눠 가서 맞추나 도찐 개찐이니까. 이 경기 솔직히 좀 어려운 경기입니다. 사스올로 대 로마인데, 사스올로는 일단 전방 사이드 쪽에 데프렐이나 베라디 빠져있고 수비 쪽에 멀데르, 로마 같은 경우 쿰블라, 디발라, 스피나졸라, 베이날둠, 로렌조 펠레그리니, 뭐 미드필더 쪽이나 후방, 중앙 수비나 이제 사이드 수비 쪽 이렇게 전체적으로 빠져 있고, 그나마 다행인 점이 이제 첼리크가 오른쪽 사이드 쪽에 복귀를 해가지고 칼스도르프에 좀 체력적인 안배를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글쎄요, 승패는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고요. 뭐 사수가 이기든 로마가 이기든 누가 뜨든 제가 볼 때는 놀라운 결과는 아니에요. 어쨌든 사수도 최근에 엠폴리전 그리고 나폴리 폴리폴리한테 2연패를 당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로마 같은 경우에도 디발라가 빠진 부분에서 분명히 득점에 있어서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뭐 자니올로나 아니면은 뭐 첼시에서 뛰었던 그 누구냐, 그 이름 뭐였더라? 타미 에이브람이나 가끔 이지 찬스를 너무 많이 놓쳐. 넣어줄 때는 또 넣어주는데 놓칠 때는 또 더럽게 놓치거든요. 그 결과가 지난 라치오 전이었고, 또 나폴리 상대로도 약간 비슷한 찬스를 다 놓쳤잖아요. 나폴리 상대할 때도 거기에 이제 나폴리가 한 골 박으면서 이겼던, 그러면서 또 엘라스랑 할 때는 많이 넣어주고, 약간 좀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사실 뭐 주력으로 찍을 뭐 승패든 어느 보든 제 생각에 주력으로는 못 찍고요. 그래도 다득점에 있어서는 조금 열려있는 것 같아요. 사스도 어쨌든 전방 쪽에서 로리엔트나 뭐 이런 애들이 최근에 출전 정지로 빠져 있었고, 그러면서 최근 두 경기에서 이제 무득점을 했어요. 어쨌든 홈에서의 득점력이 사수 같은 경우 상당히 좋고, 원정과 홈에서 기복이 조금 있는 부분을 따졌을 때 로마도 지금 수비가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 산푸도리아 공격력이 제일 세리에서 안 좋은 산푸전 빼고는 계속 한 골씩은 주고 있거든요. 최소 한 골씩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로마도 어쨌든 직전 경기에 놓쳤던 부분, 오늘 또 선수들이 절치부심하고 득점에 있어서 불태울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왜냐면은 나폴리, 라치오 이 강팀과의 경기에서 연패를 또 특히나 홈에서 했기 때문에 골을 못 넣어서, 그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절치부심을 한다면은 양 팀이 다득점에 있어서는 조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찍는다면은 오바를 찍는 게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알메리아 대 헤타페. 또 이제 라리가예요. 이번에 라리가 똥대똥이 되게 많은 것 같네, 체감상. 어제도 뭐 지로나 엘체 지로나 있었고, 일단 뭐 카이키, 이제 엘리 같은 수비 쪽 자원들이 빠져있는 부분이 알메가 좀 아쉽죠. 헤타페 역시도 듀아르테라는 또 그 어디야 그라나다 강등당할 때 이제 베테랑이죠. 수비 쪽에 주워왔는데 부상으로 오늘 빠졌고요. 그리고 또 베티스 맞나? 헷갈리네. 베티스 인대로 데려온 전방에 포르투 출전 정지, 가스통 알바레즈도 출전 정지. 상당히 누수가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헤타페 그 사이드 수비였던 걔가 이제 세리에 어디로 갔다 헷갈리네. 아이씨. 어쨌든 걔 대체자인 앙일레리도 못 나오고 아람바리도 못 나오고, 이거는 헤타페가 최근에 지지 않고 있는 게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좀 칭찬받을만 합니다만, 승리로 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어려운 팀이다. 특히나 이제 무승부를 캔 경기도 냉정하게 결과를 제외하고 내용적인 부분만 봤다 하면은 판정패 혹은 열세였던 경기들이 많아요, 헤타페가. 반면에 알메리아 같은 경우 어쨌든 좀 뭐 아니면 도식으로 경기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승리로 가는 길 자체는 그래도 조금 헤타페보다는 알고 있는 흐름이 분명히 있다. 전방 쪽에서도 조금 더 파괴력이 있는 모습이고, 누수 자체도 지금 뭐 헤타페가 있는 상황에서 올 시즌 홈 알메가 생각보다는 지금 좀 매서워요. 그러니까 상대를 압박하거나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부분에서 조금 강팀을 상대하든 약팀을 상대하든 좀 매서운 측면은 분명히 있는 흐름에서 2.0 배당이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에메리아 승 저득점 1대0 2대0 정도로 보고요. 이런 경기 솔직히 무뜰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볼 때 헤타페 역배는
글쎄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역배 가능성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승 아니면 무 쪽으로 접근한다 했을 때 저는 그래도 승 쪽을 좀 믿어주는 느낌을 일단은 봅니다. 다만 무승뱀으로서의 접근도 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좀 길어지나? 그렇게 안 길죠 여러분들? 세비야 측면 쪽에 몬티엘 그리고 누구야 디오카로스 대체자인 마르캉 또 부상 코로나랑 페르난도랑 그래도 수비 쪽에 니안주가 이제 불투명 정도 떠있는 상태고 소시에다 같은 경우는 엘루스톤도 수비 쪽에 출전 정지고 전방에 알리초 사디크 뭐 메르켈란즈는 뭐 쓸모없습니다. 이게 무뇨즈나 사이드백 쪽에 그리고 오야르자발 장기 부상 이렇게 바레네치아 부상자들이 기본적으로 좀 있죠. 그래도 양 팀이 어쨌든 유럽 대항전의 일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출전 정지 수비 쪽에 사이드나 중앙 쪽 이렇게 빠져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누수가 있는 가운데 체력적인 부분 또 지난 경기 이제 주말에 있었던 매치업에서 둘 다 이제 퇴장이 있었어요. 물론 세비야는 상대가 더 많은 퇴장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체력적인 문제 체력이 많이 빠져 있는 타이밍인 건 분명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솔직히 어쨌든 세비야가 홈이고 해가지고 이게 뭐 딱 봤을 땐 소시에다도 프렌치게 좋게 생겼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확실해 보이는 것까진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현재 세비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많은 득점을 가져가기에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소시에다드도 어쨌든 다비드 실바라든가 쿠보 같은 애들이 최근에 부상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경기에 복귀를 했다고 해야 되나? 벤치엔 앉았어요. 근데 퇴장도 있었고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발렌시아와의 홈 경기에서. 이 때문에 오늘 경기 어쨌든 출전의 가능성도 조금 열려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소시에다도 프렌이지 않을까. 굳이 보면 뭐 저득점까지도 봅니다. 에스파뇰 대 비아레알 이거는 뭐 베티안나 에스파뇰 프렌 찍어야 됩니다. 이 경기를 간다 하면 프렌을 찍어야 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비아레알의 배당이 지금 이름값 대비 상당히 좀 맛있어 보이긴 하죠. 2점대긴 한데 지금 어쨌든 세티에 감독이 오고 나서 비아레알이 전방 쪽에서의 파괴력이 더 떨어졌어요. 거의 뭐 경기 내에서 득점 찬스를 아예 못 만들고 진짜 볼만 가지고 있어. 볼만. 오히려 그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볼만 가지고 있고 찬스를 만들지 못하면 뺏기면 역습이야. 그냥 완전히 지금 팀이 왜 이렇게 됐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감독이 그렇게 좀 못하나? 세팅 감독 그렇게 안 좋은 감독은 아니거든요. 비아레알의 지금 구성 자체와 조금 점유율 이런 부분을 살려줄 수 있는 감독인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팀을 지금 막 망가뜨려 놓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제라드 모레노 이런 애들이 여전히 좀 출전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뭐 조만간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끝나가니까. 이런 부분 봤을 때 에스파뇰도 사실 이번 시즌 믿음직스럽지 못해. 그런 부분에서 걱정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홈에서는 그래도 조금 적어도 무승부 정도는 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프렌인데 뭐 솔직히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에스파뇰도 공격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비아레알이 뭐 한 골 넣고 잠가버리면 또 어떻게 될 줄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라이프치 프라이부르크 일단은 뭐 라이모, 클로스토만, 베르너, 굴라시, 뭐 할스텐베르크나 뭐 폴센이나 시마칸 뭐 이런 애들 뭐 미드필더나 전방 키퍼 또 전방 수비 뭐 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누수가 있습니다만 라이프치는 기본적으로 스쿼드 뎁스 자체는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또 어쨌든 새 감독이 와가지고 로즈 감독이 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특히나 홈에서만큼은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경기력적인 일관성까지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언더 저득점도 제가 뭐 어느 발에 찍는다면 저득점을 찍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프라이가 좀 만만치 않은 팀인 건 분명한데 역시나 뎁스적인 측면이 좀 걱정이 돼요. 프라이브로크 같은 경우. 지금 특별히 뭐 살라이 정도 빼고는 뭐 큰 부상자는 지금 프라이브로크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일정 면에서 지금 사실 지난 경기 쾰른과의 어쨌든 홈 경기였고 오늘 라이프치히 원정의 다음 경기가 또 4일 있다가 유니온 베를린하고 홈에서 만나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정이 빡빡하고 프라이브로크 역시도 유로파 일정을 계속해서 병행했던 팀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력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오늘 경기에 조금 사실 힘을 빼고 다음 경기에 유니온 베를린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림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찍는다면은 라이프치히 승이나 혹은 다득점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인다 라고 봅니다. 무지성 아우크스 프렘 봅니다. 유니온 베를린은 제가 지난번에 레버쿠젠과의 원정 경기 때도 말씀드렸죠. 저도 뭐 찍는다면 솔직히 유니온 프렘을 찍을 것 같아요. 근데 유니온 베를린은 DTD 중이다. DTD를 할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1위 자리에 계속 있을 만한 선수단의 퀄리티와 경기 내용이 아니다. 상당히 실리적인 접근, 어제 우디네세 비슷한 맥락입니다. 상당히 실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서의 아주 잘 조직된 조직력과 이런 수비적인 부분들로 이제 올라가고 있었는데, 역시나 유럽 대항전 병에 스쿼드가 좋지가 않아요. 뎁스도 얇고요. 그러니까 이 자원으로 이 정도 성적을 내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이야.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온 베를린에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한풀 꺾여갖고 지난 경기에 완전히 기세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뭐 더럽게 못하긴 합니다만 도깨비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프렘 보겠습니다. 안 간다는 느낌이기도 하고 무지성으로 그냥 고배당 프렘 넣거나 안 가거나. 프랑크는 그 뭐 오바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오바 정도 보고 넘어가고. 근데 뭐 어제 오바가 좀 많이 뜬 것 같아서 좀 쫄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5점이지 않을까 싶고. 샬케 대 마인츠, 일단은 뭐 그레이물이나 수비 쪽에 오웨안, 뭐 반덴베르, 샬케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센터백 자원들이 많이 빠져 있다고. 그리고 마인츠는 레이치 빠져 있는데, 일단은 이 경기에는 베티앙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워요. 그 어느 쪽으로 찍기에도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샬케가 수비가 많이 빠져 있어서 이게 지난 경기 브레멘전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줘 놓고도 그냥 브레멘의 철퇴 혹은 역습 뭐 이런 거에 그냥 두 골을 그냥 혼납하면서, 뭐 공격 쪽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운이 좀 따르지 않은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비가 불안한 건 팩트거든요. 마인츠도 어쨌든 기세적인 측면에서 지난 경기 홈에서 볼프스한테 나쁘지 않은 경기를 했어요. 볼프스전에. 근데 골 운이 따르지 않았고 볼프스 쪽에는 골 운이 따랐고 그러면서 이제 뭐 3대 0으로 좀 내용 대비 좀 아쉽게 패배를 했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는. 다만 이제 지난 경기에서 샬케가 보여줬던 경기에 있어서의 승리에 대한 열망이나 좀 집중력, 새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선수단 전체적으로 조금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승점을 얻기 위한, 지지난 시즌 그 거의 전패받고 강등당했던 그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난 시즌에는 솔직히 열심히 안 했잖아요. 자기 그냥 경기 던지면서 그냥 매 경기 개판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까지는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새 감독 체제에서 오늘 정도는 그래도 한번 끊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기를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수비 쪽에서 분명히 막 조직적인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공간이 열리고 그걸 통해서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공격력이나 열심히 뛰는 거 봐서는 홈이기 때문에 좀 프렌이라면 볼만하다 라고 보이고. 10번째인가요? 피오 대 살레, 카스토르빌리나. 여전히 소틸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에 살레르니는 수비 쪽에 로바토나 기욤버 이렇게 빠져 있는데, 피오렌티나가 소틀이라던가 뭐 니콜라스 곤잘레스 같은 그나마 뭐 조금은 믿을만한 자원들이 최근에 계속 빠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에서 득점 찬스를 많이 창출해내고도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던 모습들에 있었는데, 뭐 계속 두들기다 보면 열리는 것도 있듯이 최근에는 그래도 여러 공격 자원들이 득점에 조금 그래도 성공해 주면서 다시금 좀 반등하고 있어요. 사실 이전에는 피오가
물론 원정 피오는 솔직히 못 믿는 건 여전합니다만 홈에서만큼은 적당히 찼거든요 볼을. 지난 시즌보다 뭐 명백하게 못 찼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골이 안 들어가면서 지금 막 초반에 완전 망가져 있던 상황에서 이제 득점이 좀 터지니까 밸런스도 좀 잡히고 성적도 최근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연승을 좀 달리고 있죠. 오늘 경기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4연승이네. 유로파 컨퍼런스까지. 리그는 2연승이고 득점도 뭐 확실히 최근엔 좀 많이 터지죠. 뭐 직전 경기 산푸전 2골 리그에서 또 스페치아전 2골 인테르전 3골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 골 무득점 2골 한 골 무득점 개막전 뭐 크레몬에서 이때 퇴장이었죠. 3골 상당히 득점 페이스 자체는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이 경기는 정배 쪽을 보는 게 맞아 보이고요. 살레르니도 어쨌든 공격 쪽에서의 움직임 자체나 이런 부분은 지난 시즌에 뭐 이게 누구야 에데르송 그 아탈란타로 가 있는 아탈란타인가? 또 헷갈리네. 아탈란타로 가 있는 에데르송 걔를 팔아 제낀 다음에 나름대로 영입을 해가지고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뭐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나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득점 20번. 인터밀란 볼로냐 뭐 일반승만 보고 넘어갑니다. 이건 뭐 핸디캡 건들 경기는 아닌 것 같고요. 토리노 대 삼프도리아. 자 일단 토리노 측면 쪽에 아이나 빠져있고 삼프도리아는 푸세토 공격 쪽에 수비 쪽에 콘티나 윙크스 아직 못 뛰는 것 같고 레리스 베레 뭐 아마오네 여기 미드필더 쪽에 사베리도 볼트며 가뜩이나 안 좋은데 부상자들도 지금 좀 많은 삼프도리아 상황이고 삼프의 가장 큰 문제는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물 간 자원들이 조금 많아요. 카푸토나 뭐 누구야 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주리치치나 옛날에 사소올로 코로나 시즌 때 엄청 잘했을 때 그때 사소올로 때 뭐 공격 포인트를 뭐 10개 기본으로 찍던 두 선수가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한물 갖고 그런 애들 갖다 쓰고 있으니까 사실 뭐 이미 시대가 넘어가 버린 놈들을 쓰고 있으니까 뭐 공격 전술도 사실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뭐 여전히 공격 쪽에서의 어떤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거의 없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삼프도리아의 득점에 대한 기대치는 뽀록골 우겨넣기 혹은 상대의 수비가 무너졌을 때 간혹 그런 경기들이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서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득점 가능성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경기하는 거 보면은 얘네가 골을 넣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버티는 것 정도는 가능한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고 토리노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지난 시즌 대비 수비 쪽에 이탈자 브레메르 같은 애들 이번에 국대 갔더라고 브라질 국대 마갈량이스가 떨어지고 뭐 그런 애들이 이제 유벤투스로 지난 시즌에 뛰었던 그런 주전 수비수들이 이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점이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수비적인 안정감도 지난 시즌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여러 좋은 미드필더들도 막 임대생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다 나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방에는 지난 시즌보다는 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후방은 좀 불안해지니까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경기마다. 확실히 믿을만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지금의 산푸들이 어쨌든 공격적인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무실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서 1대0의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승언더 봅니다. 승언더. 마피아 못 믿겠다. 언더 찍으면은 이거는 토리노 일반승이 터지면은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득점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1대1 무나 뭐 그런 식으로 0대0 무나 엄청 높아요. 쌈프가 2골 이상 가능성 제가 볼 때 거의 많이 떨어지기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나 원정에서 터지면 무조건 언더 같고 뭐 그래도 이겨준다면은 뭐 이기는 거고요. 그런 느낌으로 봅니다. 세 번째였나요? 11번째가 이제부터 마요르카이트는 제가 좀 넘어갈게요. 그거 뭐 마페오, 마요르카 측면 수비나 이제 다니 로드리게스 이제 미드필더 쪽 자원이 이렇게 출전 연결 빠져 있고 AT는 주앙 펠리스나 뭐 호세 이메네즈 전방과 이제 후방에 빠져 있는데 AT 경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굳이 가면 프렌 이강인 그 월드컵 그 명단 발표 직전 버프 국뽕 차서 프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컵 대회예요. 전부 다 컵 대회. 리그컵 잉글랜드 이제 리그컵인데 이게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 일단은 라인업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로테이션을 다 돌립니다. 당연히 지금 일정도 빡빡하고 당장에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에 대한 것도 구단 자체에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FA컵도 아니고 리그컵은 사실 뭐 없는 대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상당히 많이 돌아갈 거다. 이것도 아스날이 물론 아르테타 감독이 인터뷰에서 우리 생각보다 강하게 나갈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만 미드필더 쪽에 엘레니 뭐 누구야? 그 이름 뭐야? 로콘가 막 이런 애들 혹은 뭐 얘는 괜찮으면 파비오 실바나 전방 쪽에서도 뭐 은케티아 뭐 넬슨 수비에 뭐 세드릭 소아레 지난 시즌 호러쇼 했잖아요. 이런 애들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음직스럽지 못한 상황이고 배당도 생각보다 짜잖아요. 메리트는 그렇게 있는 경기는 아니다. 브라이트는 근데 어떻게 돌릴지 모르겠는데 선수 구성상 로테이션이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 측면 공격 자원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젤비 감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만 그래도 전방 쪽에 뭐 웰백이나 이런 애들은 좀 빠질 것 같다. 온다브나 이런 애들이 뛰거나 뭐 미드필더 쪽도 뭐맥 알리스터나 뭐 이런 애들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 봤을 때 주력으로 찍긴 좀 부담스러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스날 승에는 오바 봅니다. 역시나 아스날이 이번 시즌 상당히 수비적으로 좋긴 합니다만 수비 자원 대부분이 그래도 로테이션 좀 돌아갈 가능성을 좀 고려한다면은 세드릭 같은 애들이 나오면은 솔직히 미토마가 나오면 브라이튼 미토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세드릭으로 미토마 못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브라이튼도 분명 공격 쪽에서 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쨌든 로테이션을 돌린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홈에서 그래도 뭐 한두 골 정도는 기록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다가 뭐 2대1 뉴캐슬 크리스탈 팰리스 뉴캐슬 승 일단은 뭐 뉴캐슬 입장에서는 조엘링턴 같은 애들 혹은 최근에 출전을 알미론이 너무 잘하잖아요. 출전을 못하고 있는 막심에 밀렸어. 이런 애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돌린다 하더라도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전방 쪽에서도 우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칼럼 윌슨이 또 부상에 대한 좀 살짝 이슈가 있는데 복귀가 나올 수도 있고 최근에 또 미드필더 쪽 기마랑이스한테 완전히 밀린 존조 쉘비 나름대로 뭐 로테 좀 돌린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강력합니다.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 수비 쪽에도 맷 타겟 이런 애들은 그래도 갈았고 있는 놈들이잖아요. 나올 텐데 크펠도 로테이션 돌린다면은 네 있습니다. 그래도 후방 쪽에 뭐 요아킴 핸데르슨이나 전방에 자하 뭐 아니면 에제 같은 애들은 그래도 출전 시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니면 왼쪽 측면 쪽에 상당히 좋은 또 타이릭스 미첼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분명히 로테이션 돌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 봤을 때 홈이기도 하고 충분히 잡을 수 있다. 특히나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는 뭐 돈 많이 쓰는 팀이잖아요. 이런 팀이 보통 올라오는 그런 그게 있어요. 리그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내주면서 이게 명문으로 가는 길은 트로피거든요.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점차 이제 앞으로 유럽 대항전도 준비하기 때문에 일정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거 끼어 들어가야 돼요. FA컵이든 리그컵이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조금씩. 왜냐면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뉴캐슬이 확실히 크리스탈 팰리스도 물론 동기부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잡으려고 들 가능성 높아요. 다만 지금 홈 뉴캐슬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번은 굳이 승 찍고 말지. 노팅엄 대 토트넘. 노팅엄 프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노팅엄이기 때문에. 울버햄튼 대 리즈 경기도 일단 울버햄튼이 아직까지 감독이 뭐 대체 감독이죠. 로페테이 감독이 월드컵 이후부터 지휘를 하기 때문에 이전까지 여전히 감독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런 경기에는 솔직히 조금 또 어렵지 않을까. 리즈가 뭐 정배도 아니고 프렌이라면은 그래도 프렌 쪽의 접근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울버는 지금 부상자들도 워낙 많은 상황에다가 로테이션 자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뛰던 자원들이 또 나오기도 좀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는 사이즈고 그렇다고 로테이션 돌리면 뭐가 없어요. 좀 걱정이 있다. 마지막인가? 맨시티 승 여기까지입니다. 맨시티 승 기본적으로 이거 3라운드거든요. 리그컵이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 이후 3라운드 전승이에요. 첼시 지금 안 좋고요. 당장 원정 아스날한테도 뭐 가두리 당하고 공격적으로 찬스도 거의 못 만드는 상황에서 이거를 첼시가 잡으려면은 맨시티가 버려야 돼요.
다만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물론 과르디올라 감독이 워낙 맨시티가 또 좋은 팀이고 뎁스도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리그컵 경기를 벌인 적은 없어요. 거의 맨날 밥 먹듯이 우승했어요. 맨시티가 몇 년 동안 우승하다가 지난 시즌은 뭐 웨스트햄한테 한번 일격 맞고 4라운드인가 거기서 떨어지고 뭐 그랬었는데 올 시즌은 물론 월드컵이 껴있어가지고 만약에 버릴 수도 있어요. 혹시나. 다만 근데 현재 첼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글쎄요. 그래도 맨시티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불안하다면 패스가 맞는 거고요. 이거를 첼시 프렌 쪽으로 찍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럴 거면 패스가 맞는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